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화합성이 있다. 능훈과 제70과 함께 화합하는 성질이다. 화합을 해야 된다. 만약 어떤 법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능훈과 제70과 부적분리하여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적자는 같이 있을 적자입니다. 적할 적자라고 해갖고 부적하면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리하면은 이별한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함께 화합할 수 있다면 소원이다, 참고가 된다. 시간을 달리하면 결코 훈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시적시에서 이렇게 종자가 되고 적시적시에서 종자에서 훈수로 현행으로 튀어나와야지 1년 후에 튀어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서 지은 업이 지금에 이르러 비로소 후습되는 일은 없다. 반드시 동시에 훈습이 된다. 또한 공간을 달리해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내가 지은 업이 다른 중생에 결코 훈습될 수가 없다. 오직 7전식과 1식부터 7식까지 7전식과 제8식이 서로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도 아니다 말이야. 떨어져 있는 것도 않고 이렇게 해갖고 서로 화합을 한다, 이 말입니다. 화합하여 제8식만이 현행 7전식의 훈습을 받을 수가 있다. 즉 제8식이 소원처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미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현행이 됐습니다. 종자에서 현행이 이렇게 됐는데, 이 견분이라고 하는 주관이 제7식이 작동이 돼요. 그 다음에 제6식, 5, 4, 3, 1 이렇게 내 주관인 능견이에요. 능견상 주관인 제7식이 이것을 보니까 미워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7식은 자아의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밉다라고 하는 종자가 되어가지고 제8아리아식 속에 합을 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7식과 제8식이 화합을 해서 종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럼 밑박하는 거, 애란 사람 밑박하는 어떤 그런 내가 감정이 저쪽에 저 80에 저장될 때는 예. 무기로 저장된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럼 저 다음에 내가 또 저 애란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밉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거는 저 어떻게 그럼 표현이 됩니까? 바로 머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기로 저장돼가 있었는데 미움도 아니고 고음도 아닌데 그런 상태에서 저장이 됐다가 티 나올 때는 다시 그게 변형이 돼가지고 예. 들어갈 때는 무기성인데 바깥에서 자극만 받으면 에너지를 팍 품고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인하고 과가 찰나에 이렇게 바뀌면서 튀어나오는 거죠. 에너지를 품고 공능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무기성으로 전부 다 그렇잖아요. 머릿속에 무수한 기억이 있지만은 자극을 안 받으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누가 자극을 하는 순간 바로 즉시 튀어나오고 화가 확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에너지가 머릿속에 있을 때는 무기성인데 자극을 받자마자 이 공능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 1시간 후에 튀어나온다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자극을 받자마자 0.1초도 안 돼갖고 팍 튀어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의 소훈에, 그게 소훈이라고 한 창고입니다. 훈습되는 곳의 네 가지 조건을 볼 때 오직 이숙식 제8식만이, 여기서 제8식을 아래아식이라고 쓰지 않고 이숙이라고 쓰는 이유가, 종자라고 하는 것이 무기성에서 이렇게 에너지를 품고 나오는 이 바뀌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숙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숙식만이 이러한 네 가지 의미를 가지며 소원이라 할 수가 있다. 또 넘어갑니다. 또 읽어보면은 이때 제8식을 이숙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경우는 제하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선성이니까, 선한 성질이니까. 부처님의 제8식은 선성으로서 무기성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소원처가 아니다. 그러니까 창고 역할은 되지 않는다. 창고라고 하는 것은 제8아리에식이라고 하는 그 저장 역할을 하는데, 부처님의 선성은 창고는 되지 못합니다. 창고는 되지 못하고 종자만 되는 거예요. 소원처가 아니다. 제8식의 여러 이름에서 살펴보았듯이 부처님의 제8식에는 이숙식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이숙이라고 하면은 오염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오염 안 되기 때문에 이숙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소원처를 제8식이라고 말해도 무방하지만 좀 더 명확한 뜻을 전달하고자 논스에서는 이숙식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이 종자가 이렇게 선에서 무기로 이렇게 박히는 이런 성질 때문에 창고 제8식이라고 안 하고 아리아식이라고 안 하고 이숙식이라고 용어를 쓴다. 여기서 제8식의 여러 이름, 즉 아리아식이라든지 이숙식 등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건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덤으로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창고의 설명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훈의 네 가지 조건, 그 제7 말라식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훈은 능이 훈습하는 주체이다. 이 주관적인 것이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을 갖춰야 능훈이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유생멸. 유자는 있을 유자고, 그 다음에 날 생자, 그 다음에 멸할 멸자. 생하고 멸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생멸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상주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트마이나 브라만처럼 영원하지 않고 능이 작용이 있어서 습기를 생성하거나 정장한다면 능운이다. 그러니까 습기를 생성 정장한다는 이 말은 전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위법은 전후로 변화하지 않으므로 생성과 정장에 작용을 하지 않는다. 헛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위법은. 따라서 무위법은 능운이 될 수가 없다. 능운이 되려고 하면 굉장한 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나에 대한 애착,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무위법은 그런 애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능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유성용. 있을 유자에다가 승리할 성자에다가 작용용입니다. 뛰어난 작용이 있어야 된다. 읽어보면 만약 생멸이 있고 세력이 뛰어나서,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어서 능이 습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능운이다. 이숙식 제8식의 심함과 그 심소 등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무기성이기 때문에 능운이 아니다. 그러니까 능운은 제7 말라식만이 능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정감. 있을 유자에다가 더할 정자에다가
그 감손될 감자, 정감이 있다. 만약 뛰어난 작용이 있고 증가할 수 있고 감소할 수가 있어 습기를 심는다면 능운이다. 예를 들어 부처님의 원만한 선한 법은 증가할 수 없고 감소할 수 없기 때문에 능운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7식은 자의식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런 이 성은 자아가 없잖아요. 그래서 능운이 못 된다. 만약 부처님의 선법이 능운이라면 곧 원만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도 전후로 공덕이 많고 적음으로 인해 우와 열의 차별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합성이다. 소원이라고 하는 그 아리아식인 창고와 하합하여 전전한다. 만약 소원과 동처에 같은 장소에서 부적분리,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다. 부적분리하여 하합한다면 능운이다. 소원에서 설명한 내용처럼 타인의 몸과 찰나전으로 변하는 것은 합의 뜻이 없으므로 능운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다. 타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제8식이에요. 타인의 몸은 내가 만들어낸 내 기억 정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타인의 몸은 능운이 안 되는 거예요. 제8 아리아식 속에 있는 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몸은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종자로 있기 때문에 능운이 되지 못하고, 또 찰나 매라고 하는 것은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운은 강한 자아 집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능운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7전시 1식부터 7식까지, 그리고 그에 속한 심소에는 이 네 가지 특징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7전식과 그 심소는 능운이다. 아치, 아에, 아만, 아견, 이 네 가지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숙식 제8식은 소훈이 되고 창고가 되고, 7전식과 아울러 그 심소는 능운이 된다. 주관적인 능운이 된다. 이와 같이 능운식과 소원식은 함께 생겨나고 함께 소멸하여 훈습의 뜻이 성립된다. 능운은 소원 가운데 능이 종자를 생겨나게 하고 자라게 한다. 그러므로 훈습이라 이름한다. 능운식 등은 종자로부터 생겨날 때 곧 원인이 되어 다시 훈습하여 종자로 이룬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깥에서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미움이라고 하는 이 얼굴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공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렇게 품고, 미움의 공능, 미움의 에너지를 품고 이렇게 튀어나오면은 우리의 주관은 제7식이 제1식부터 7식까지가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해가지고 제7식이라고 하는 건 자의식인데, 아에, 그 다음에 아만, 또 뭐가 있네요? 아치, 아견.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에고, 나의 자만을 하는 것이 아만이고, 나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어리석어지고, 아견이라고 하는 나의 개념이다.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작동이 돼요. 나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잘못하면 미워지고 나한테 잘하면 좋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7식이 여기서 반드시 작동을 합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보는 이 견분이라고 하는 이 보는 주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판단을 해요. 이것은 원래가 현행될 때에 미움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품고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무기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타기성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나와 너가 없거든요. 근데 변개 소집성으로 나올 때, 변개 소집성으로 내갖고 제7식이 여기서 관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밉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볼 때 이렇게 나는데 수행을 해가지고 이것을 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을 해체를 해버리면은 이것이 미움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미움을 본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제7식이 사라지는 순간 이것은 나와 하나가 되고 이것은 미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7식의 정화가 안 되면은 이것이 미움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요 속에는 무기성으로 해하고 어타기성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여기서 7식이 마련되고 이것은 나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 바깥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7식을 정화해서 이것을 깨버리면은 이 별은 나와 하나예요. 그래서 제7식이 관여를 할 때만이 이것이 미움이 됩니다. 미움이 돼가지고 이렇게 제8 아래식이라는 참고성으로 이렇게 합을 해갖고 종자로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능운식 등은 종자로부터 생겨날 때 곧 원인이 인이 되어 다시 훈습하여 종자를 이룬다. 다시 이제 종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 법, 종자와 현행과 종자는 전전하여 인과가 동시이다. 예를 들면 심지는 불꽃을 생겨나게 하고 불꽃은 심지를 태우는 것과 같고 갈대 다발이 서로 의지하는 것과 같다. 인과의 동시는 이치가 한결같다. 능훈이 종자를 생기게 하고 현행훈 종자입니다. 현행이 이제 훈습을 해갖고 종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자는 현행을 일으킨다. 마음속에 있는 종자가 바깥으로 이렇게 현행되는 거, 종자생 현행입니다. 현행을 일으킨다. 종자생 현행. 종자는 전후 자기 종류로 서로 생겨난다. 종자생 종자. 머릿속에 있을 때는 종자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종자생 종자, 종자생 종자 하면서 계속 움직입니다. 이 둘, 종자, 현행은 결과에 대한 인연성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법은 모두 인연이 아니다. 그러니까 종자하고 현행이 인과 연이 되는 거예요. 설사 인연이라 불러도 인연이라는 말을 빌었을 뿐이다. 우리가 보통 인연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인연이 아니다. 예를 들면 너를 만난 인연으로 좋은 일이 많다. 이 씨앗이 인연이 되어 꽃이 피었다 등의 경우이다. 이런 것을 종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인과 연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원인과 바깥에서 자극을 받았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고 하는 이런 것이 인연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장에 이숙식의 대상과 요별작용. 그러니까 이숙식의 대상, 소연, 그 다음에 요별작용, 행상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 뜻을 이제 밑에서 보겠습니다. 모든 식에는 요별하는
요별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요별하는 작용이 있다. 이때 요별되는 대상은 소연이라고 하고 대상이라고 하고, 요별하는 주체를 능년이라고 한다. 주관이라고 한다. 능년은 주관이다. 여기서 역시 능과 소가 나타난다. 이 한문에서 능이라고 하는 뜻과 소라고 하는 뜻이 나타난다. 능은 주체, 주관적인 것이고 소는 주관 앞에 있는 대상이다. 이때 연이라고 하는 것은 연녀의 뜻으로 이는 대상으로 삼아 생각한다. 그러니까 요별하다 정도로 풀이할 수가 있다. 또 유식론서에서는 요별작용의 주체로서 행상을 언급한다. 이때 행상은 대상에 간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 행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 행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행할 행자에다가 이 모양이에요. 이 대상에 행한다. 행한다라 말은 간다는 뜻이거든요. 이 대상을 향하여 간다. 이런 뜻으로 이 행이 쓰입니다. 대상에 간다, 행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대상에 가는 것은 바로 능연이다. 주관적인 것이다. 그리고 대상은 소연이다. 객관이다. 제80도 역시 시이기 때문에 소연과 능연이 있다. 능연은 주관이고 소연은 주관 앞에 나타나는 대상입니다. 제80 이숙식의 소연은 기세관이다. 눈앞에 보이는 이 우주가 기세관이에요. 기세관이고 그 다음에 종자와 그 다음에 유건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종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이고 기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자가 이 그릇 기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발처럼 둥그러 가지고 우주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세관을 이 우주를 기세관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릇과 같이 이렇게 둥글게 담아 있다 이 말이에요. 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억 종자고 유건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조금 복잡합니다. 밑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능연인 주관인 행상은 견분과 연결된다. 주관이니까 견분이잖아요. 보는 입장이니까. 혹은 견분의 뜻을 잊어버렸을지 모르겠다. 식은 자체분에서 견분과 상분으로 나뉜다. 보는 쪽이 견분이다. 주관이 견분이고 보이는 쪽이 상분이다. 대상이다. 견분과 상분을 놓고 볼 때 견분은 능연이고 주관이고 상분은 소연, 객관이다. 이러한 내용은 유식 삼유성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노래한다. 집수와 처와 료는 알 수 없네. 이것이 이제 유식 삼유성 중에서 제3개송입니다. 미리 말하고 넘어가자. 여기서 알 수 없네라는 말은 어렵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제8식의 요별작용, 다시 말해 행상은 행이라고 하는 건 간다. 대상에 간다 이 말이에요. 행상은 미세하기 때문에 알기 어렵다. 또한 종자와 유건신도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알기 어렵고 기생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우주를 기생하이라 합니다. 기생하는 너무도 광대하여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것을 알 수 없다고 해서 제8식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앞에서 상식으로 제8식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살펴봤고 나중에 논사들의 정명도 살펴보리라. 이제 기세관, 유건신, 행상 등의 뜻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1번
이숙식의 대상, 그게 소연이죠. 대상은 기세가 아니고 이 우주고, 그 다음에 종자고, 그 다음에 유근신이다. 이 유근신이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 나옵니다. 또 읽어보면 개성에서 처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처소이다. 저 위에 집수, 처료는 알 수 없네 했을 때 그 처이다. 즉 기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는 모든 유정이 의지하는 장소로서 기세관이라고 한다. 이는 일체 중생이 살고 있는 세간이라는 뜻이다. 중생이 살고 있는 국토라는 뜻으로 국토세간이라고도 한다. 곧 우리 앞에 펼쳐진 공간적 세계를 말한다. 이 공간적 세계는 너무로 강대하여 알기가 어렵다. 집수는 우리의 몸과 종자와 관련된다. 여기서 이제 집수와 처와 료라고 했는데, 집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하고 종자를 집수라고 한다. 집은 가지다, 포괄하다, 의지하다, 유지하다, 간직하다는 뜻이다. 수라고 하는 것은 이 받을 숫자입니다. 받는다 또는 느끼다의 뜻이다. 이에 집수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 이른바 시기, 제8 아라시기, 의지하여 서로 안위, 안정과 이급, 안위의 운명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둘째, 잡아 간직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능히 느낌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따라서 집수는 제8식이 종자와 유근신을 간직하여 서로 의지하고 운명을 함께하며 무너지지 않게 하여 느낌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집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집수는 제8식이 그게 창고가 종자와 유근신을 간직하여 서로 의지하고 운명을 함께하며 무너지지 않게 하여 느낌을 일으키게 한다. 그 집수라고 하는 말은 종자하고 이 유근신이라고 하는 내 몸뚱이거든요. 종자와 내 몸뚱이를 이렇게 간직해가지고 이것이 없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유지시킨다. 이것을 집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개성에서 집수는 제8식에 의해 집수되는 대상을 뜻한다. 집수라고 하는 것은 종자와 유근신을 이렇게 유지한다. 이거 집수라는 뜻이다. 집수되는 대상은 바로 종자와 유근신을 말한다. 여기서 살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었다. 바로 유근신이다. 유근신은 모든 색건과 건이처를 말한다. 여기서 색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색건인데 오색건이 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이처를 말한다. 그럼 오색건은 신경계입니다. 신경계고 건이처는 눈이고 코고 입이고 이런 오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있으면은 색건이 있어야 돼요. 신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건은 신경이고 건이처는 기계예요. 눈이라고 하는 기계, 입이라고 하는 기계, 귀라고 하는 기계, 이 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색건과 건이처를 말한다. 유근신을 그냥 우리의 몸이라고 이해하면 쉽겠지만 정확한 풀이는 아니다. 색건은 안건, 이건, 비건, 설건, 신건을 말한다. 이를 보통 눈이니 귀니 코니 혀니 몸이라고 설명하지만 육체적인 몸은 아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신경이에요. 신경. 그것은 안식 등을 생겨나게 하는 힘을 말한다. 그러니까 신경을 이게 그 색건이라 합니다. 건이란 훌륭한 작용이 있다는 뜻이다. 잡암 제322경 안매입처경 등에서도 색건은 불가견이라고 해도 색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불가견, 가히 볼 수 없다. 이것이 불가견인데
색건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하였다. 단순하게 이해해서 색건이 눈 등의 이 기계적인 육체이면 분명히 눈에 보인다. 그런데 경전에서는 색건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보통 안건등을 눈 등으로 풀이하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이고, 경전에서 말하는 안건등은 육체적인 눈등이 아니다. 육체적인 눈등은 근위처를 말하는 거예요. 근위처가 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은, 이 기계는 근위처를 기계라고 그래요. 근이 의지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안근이 의지하는 눈, 이근이 의지하는 귀 등이 바로 근위처다. 그러니까 안근은 신경계고 근위처는 눈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에 안근 등 오색근을 성의근이라고 한다. 성자는 승리할 성자, 어자는 어자입니다. 얻어자, 네, 뛰어난 그 뜻이 있는 곳이다. 근이다. 그러니까 성의근은 이 신경이에요, 신경. 또 눈 등 근위처를 부진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부진근이라고 하는 건 부자는 붙들 부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진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티끌을 갖다가 붙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눈알, 이 기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의에는 진실이라는 뜻이 있으니 성의근은 진실한 것이라는 뜻이 된다. 부진근은 성의근을 도와주는 단순한 물질적인 근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부진근은 기계고 성의근은 신경계고 이렇습니다. 즉 신체 기관인 부진근은 대상을 취하는 뛰어난 힘은 없지만 성의근을 도와서 식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니까 신경을 도와가지고 눈이라고 하는 기계가 신경을 도와서 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그동안 이해하고 사용했던 용어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느꼈으리라.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신의 생각으로 성인의 가르침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상, 기세관, 종자, 유건신. 유건신은 오색근과 부진근이다. 오색근은 신경이고 부진근은 눈, 코 같은 이런 기계다. 제8식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기세관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우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점이 중요하다. 기세관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하게 말하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라는 질문이다. 제1장에서 일체 유심조를 언급하면서 마음이 세상을 만든다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다시 간단하게 정리한다. 유식사상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은 식이 만든다. 그러니 우리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아리아식이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식의 측면에서만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다. 존재의 측면에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진짜의 측면에서 바깥에 있는 이 책상 이거를 우리 진짜라고 하는데 이 존재의 측면에서도 식이 세상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상도 내 의식이 만든 것이다. 꿈속에서 세상이 펼쳐지듯이 영화 매트릭스에서 볼 때는 1편만 보십시오. 1편. 영화 매트릭스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듯이 그리고 제2장까지 왜 세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식이 만든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때 그 마음은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마음먹기 나름이다. 마음먹은 대로라는 측면에서 이해한다. 그래야 마음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네라고 비난해버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마음대로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이런 뜻인가?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은 진짜 내 마음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제1장과 제2장에서 차근차근 이야기하였다. 아이고, 시간이 막 갔는데. 아이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유식이 옛날부터 이런 말을 쓰습니다. 947년 유식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식을 저는 이 유식을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한 20년 동안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자세히 가르치는 분도 없고 거의 제가 출가해갖고 배울 때는 유식이 불모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일본에서 공부한 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유식 강의를 할 때 그때 외에는 거의 불모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책이 번역이 되어 나왔을 때도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유식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든 가짜다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짜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이해를 한다고 해서 이것도 한 100년 지나면은 다 사가가지고 다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니까 이것은 헛것이야.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눈에 또 보이니까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면은 내 주관적인 제7만라식이 죽어버려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이 관념이 한번 죽어야 돼요. 죽으면은 이것이 그냥 헛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제7식이라고 하는 저것이 주관이 항상 작동을 합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아주 오래되어 있는 이 관점이 우리가 숨을 쉬거나 세상을 볼 때도 이것이 작동을 됩니다. 작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 제7식이 제7만라식이 죽으려고 하면은 살려고 하는 이 의지가 끊어져 버려야 돼요. 한 번만 이렇게 탁 내려놓자마자 내 몸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앞에 이 컵이 내 앞에 있구나라고 보는 것은 칠식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칠식이 작동을 안 하면 이것이 바로 나예요. 여기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이 관점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체험을 했을 때에 믿는 거예요. 이것이 허상이구나. 그러면 이렇게 제7만라식이 한번 탁 이렇게 놓여지면은 그 현상이 바로 나와가지고 이것을 볼 때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가 돼서 보는 거예요. 이 자체가 돼서 본다고 하면 본다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냥 이 자체가 되는 순간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능과 소라고 이때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이 한다 하는 한문인데 주관이에요. 소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곳 대상이에요. 능은 주관이고 소는 대상이에요. 이것이 사라져버려요. 능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 다 내 마음이 만든 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유식을 배우라고 하는 것은 이 유식을 배우면서 이 이론만 이렇게 계속 배운다고 해서 그것이 되느냐면 안 됩니다. 이것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이치를 알았으면은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제7만라식이 가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